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심현석 기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모르고 여러분은 아는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김호중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는지 안 됐는지 전 아직 모르고요.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시겠죠. 사실은 어떤 주요 사건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하면 발부가 될지 안 될지를 법조 기자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대부분 많이 맞춰요. 왜냐면 다 법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다 있으니까. 근데 이번 사안만큼은 굉장히 그 누구도 베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정도 사안으로 구속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게 사실은 더 법조 기자들이나 법조계에서 대체적인 시각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이 지금 더욱 문제되는 게 사법방해 행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또 검찰에서 굉장히 요즘에 그쪽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거기 힘을 줘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도 잘 가늠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좀 아시고 계시겠죠, 이 방송 보실 때쯤에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래도 그 공연 다 끝나고 일요일 밤에 갑자기 음주를 시인하면서 오케이, 저렇게 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김호중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음주를 시인했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거를 할 경우였는데, 그러하다면 만약에 음주운전을 대중에게 인정했듯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본인의 혐의를 다 시인하고 또 시인한다라는 그래. 본인은 진실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진실이라고 하는 건 경찰이 수사한 내용과 진술 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면 그렇게 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성실히 임한다는 게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김호중 씨가 할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좀 시련을 겪더라도 충분히 다시 팬들의 노래를 할 수 있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살짝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수사 비협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경찰이 보기에는 김호중 측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여지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김호중의 진술 내용과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호중 씨는 양주는 손에도 안 댔고 소주만 10잔 이내로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수잔이겠죠. 수잔 10잔 안 넘어가니까. 근데 경찰 수사 내용으로 보기엔 경찰은 수병을 마셨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주가 가장 기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음주량이 얼마이냐, 또 어떤 종류의 술을 먹었냐, 이런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파악한 그날 5월 9일날 김호중 씨의 동선은 4시 10분 정도에 스크린 골프장을 가가지고 6시 정도에 음식점으로 이동을 해요. 음식점에서도 술을 마신 걸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7시 40분 정도에 그 문제 유흥주점으로 가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세 군데서 모두 술을 마신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 있고, 왜냐면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간단하게 그 술주류를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호중 씨 이야기는 그 음식점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긴 했는데, 마찬가지의 의견이죠. 음주를 부인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연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소주를 수잔 마셨다, 한 10잔 이내로 마셨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경찰이 그 유흥업소까지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거의 관계자들한테 소주를 시켰다는 거예요. 유흥업소에서는 소주를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죠. 양주 파는 데죠. 맥주는 팔아요. 근데 김호중 씨가 정말 이제 공연 때문인지 자기는 양주를 안 먹고 소주를 먹겠다 해서 소주를 또, 그러니까 원래 안 파는 건데, 그래서 김호중 씨가 부탁하니까 좀 공급을 해줬나, 그래서 한 3병 정도가 들어간 걸 알려져 있어요. 이 부분은 경찰이 그 CCTV 영상이라든지 영수증까지 다 확인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소주 3병을 다 김호중 씨가 마신 걸로 하는 그런 진술이 있었고, 근데 김호중 씨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사실 그 경찰 수사한 내용이 다 정확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경찰도 거기 있는 관계자 누군가에게 말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누가 진실 얘기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경찰이 보기에는 여하튼 본인들이 이러저런 그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한 정황과 본인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비협조적인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요즘에 가장 경찰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친구죠. 근데 이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영장이 있어서 당연히 영장으로 손에 넣긴 하는데, 영장 이번에도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호중 휴대폰을 가져가긴 했는데, 문제는 휴대폰만 가져가도 끝나는 게 아니죠. 비밀번호를 알아야죠.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줬네 말았는데 그 말이 많은데, 김호중 씨 역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걸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수사 비협조라고 보고
영장 청구까지 갔고, 지금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경찰 수사 과정이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아무리 많아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경찰에서 중요한 건 경찰이 보기에 혐의가 없다 싶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검찰이 불송치하고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경찰은 그냥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끝낼 뿐이에요. 그 자료가 전부 다 검찰로 통치가 되죠. 그럼 검찰에서 경찰에서는 이러이러한 혐의를 적용했는데, 왜냐면 같은 범죄 행위라고 해도 이렇게 적용하는 혐의에 따른 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경찰은 이제 혐의 적용해가지고 검찰에 넘기는 게 끝이라면, 검찰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정말 혐의가 있다고 싶으면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가는 거거든요. 재판 가가지고 혐의를 입증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뭐 이런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아 보일지라도 더 중요한 건 재판에서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이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는 달라지기도 해요. 지금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김훈 씨가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고 미조치, 그리고 형법상의 범인도피 방조, 뭐 이런 부분들인데, 범인도피 방조 같은 경우에 운전자 바꿔치기인데, 본인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방조, 그러니까 본인이 주도한 건 아니지만 방조한 건 아니냐라는 그런 혐의가 받고 있는 거고, 사고 미조치는 뭐 본인도 다 인정했고 그건 뭐 당연한 걸로 보이고,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이 되게 중요한데, 음주운전으로는 이번에 영장 칠 때 혐의 적용 안 했거든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한 그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치가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험운전치상도 음주운전도 포함이 되죠. 근데 이거는 술의 양이 딱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위험운전으로 볼 만큼 술을 취할 만큼 마셨느냐를 또 이제 법정에서 따져보긴 하겠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치가 딱 정확하게 수치로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검찰에서 그냥 음주운전을 바꾸는, 여러 가지 바꿀 수도 있지만, 지금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김호중 씨의 수사 강도는 경찰보다 검찰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지시를 했어요.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로 판단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사법방해 행위는 가급적 구속시키라는 짓인 거죠. 두 번째,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의 가중 요소로 구형에 반영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 법 적용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이제 검찰이 구형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더 가중 처벌해야 된다라고 처벌 수위도 높여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고해서라도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굉장히 강력한 짓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법 방해 행위는 대검에서 설명하기를 사고 후 고의 음주, 후행 음주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김호중 씨가 그 사고 이후에 그 구리 호텔 앞에서 맥주를 사는 모습이 찍혔죠. 이게 혹시 후행 음주 아니냐 이런 얘기. 후행 음주가 사고 후 고의 음주를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사고 후에 일부러 술을 먹어서 그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 상태에서 갑자기 운전자가 사라진 거예요. 봤더니 인근 식당 가서 소주를 먹고 있어. 막 소주를 음료에 타가지고 막 먹고 있어. 왜 그러냐니까 뭐 공황장애 갔다, 놀라서 그랬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가장 최근에 마신 술이 어느 술일까요? 사고 후에 먹은 술이죠. 그걸 가장 높게 계산해서 빼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음주 사고 직후에 바로 술을 먹으면 그 술 마신 게 음주 측정하기 바로 직전에 마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술 먹은 숫자를 낮춰줄 수 있어가지고 요런 편법. 그래가지고 이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넘어가지고 처벌받아서 법정 구속된 사례도 있지만, 올해 1월달에 무혐의 나온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대법원이 무죄로 끝난 사건이. 그러면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법방해 행위는 굉장히 안 좋은 행위다. 하지만 현재 사법체계 죄형 법동 중에서는 없을 수가 없다 하면서 입법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는데, 1월달에 대법원이 그렇게까지 충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다 이번에 김원희 사건이 터지니까 검찰이 법무부에다가 관련 입법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러면서 지금 검찰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건 후행음주에 단속된 이야기이지만, 이런 사법 방해에 엄정 대처하겠다. 근데 이런 또 후행음주 외에도 또 다른 게 뭐 운전자 바꿔치기, 적극적, 조직적, 계획적 허위 진술, 그다음에 증거 조작, 인멸, 폐기. 안타까운 일이지만 김호중 사건의 대부분 다 엮여 있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김호중 사건 자체가 처음에 음주운전을 교통사고 낸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 전부 다가 사법 방해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되게 세요. 지금 특히나 뭐 위험운전치상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그리고 그 도주치상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김호중 씨가 15년 이하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물론 그런 게 여러 가지 뭐 요소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이대로 만약에 검찰 넘나 검찰에서도 강도 높이 수사해가지고 좀 이원석 총장의 지시만큼 가중해가지고 가면 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칫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무리 팬덤의 지지가 막강해도 유죄를 받더라도 실형까지는 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미 사고 미조치나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죄는 나올 거예요. 근데 모든 혐의에서 유죄가 나오느냐, 어떤 혐의에는 무죄가 나오느냐 이런 걸 가지고 법정 다툼이 벌어지는 건데 그냥 뭐 어느 정도 뭐 벌금형, 집행유예까지는 괜찮지만 김호중 씨가 실형을 받게 되면 아무리 팬덤이 막강해도 향후 활동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일한 방법은 김호중 씨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중에게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래서 솔직하게 밝혀가지고 처벌받을 부분은 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된 건 사법 방해행위라는 건 뭐냐면 솔직하지 않게 대응을 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커진 거거든요. 처음에 음주운전이었으면 그걸로 끝났으면 몇 달 자숙하고 다시 공연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하면 다 돼요. 그렇게 활동 많이 해요. 최근에 뭐 넷플릭스 데이트쇼 보니까 배성우 씨도 나오고 다 해요. 음주운전 정도는. 그걸 감춰보려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더 감추려고 하면 더 커질까요? 아니면 여기서 감춰질까요? 이거는 아무리 뭘 잘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솔직 담백하게, 그리고 시인할 부분 시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